증권광장 일부 첫 순서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 잠실센터의 염정FC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화사하게 빨간색 옷을 입고. 네. 그럼 930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은 6월 들어서 어떤 종목들을 샀을까요? 최근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성 있는 수급 패턴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수급 주체가 6월 들어서 같이 바구니에 담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오늘 이 종목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주로 매수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6월의 첫 거래일부터 전일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증시에서 동반 순매수한 종목을 저희가 싹 한번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 종목인 기아와 현대차 있고요. 네이버 들어가 있습니다. 네,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엔과 LNF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가운데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수급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수급을 시장에서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수급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네. 지난 5월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약 9조 원가량을 순매도하면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잘 버텨줬는데요. 6월 들어서는 지금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 모멘텀을 좀 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추이를 보게 되면 5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에도 그러니까 지수는 좀 안 좋았어도 전반적으로는 순매도 했었어도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은 수익률이 양호한 편이었는데요. 순매수 강도 10개 종목 중 10개 종목을 보게 되면 5월 평균 수익률이 약 15%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6월에도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되는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보통 이제 한번 매수를 할 때 좀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두고 꾸준히 매수를 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주가 지수를 좀 끌어올릴 때, 주가 지수, 그러니까 종목별로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외국인들 수급을 좀 따라가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반면에 이제 올 들어서 이제 반도체 업종을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삼성전자 아직까지 이제 8만 원대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외국인 수급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인플레에 대한 시장의 경계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지난주에도 CPI 그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사실 예상보다 조금은 좀 웃돌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이제 시기에 좀 반응은 하진 않고 있고 또 이제 금리 면에서도 미국 국채 10년물이 1.4% 정도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불안감은 일단은 조금은 이제 불안감은 너무 좀 짙게 좀 사실 드렸었잖아요. 4월부터 이제 5월까지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좀 안정이 됐다. 시장은 이제 모멘텀이 있다면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여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종목에 우리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수한 섹터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자동차 2차 전지주 쪽이 있는데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6월 이후부터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기아, 현대차 중심으로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사실 가장 대표적인 성장 섹터잖아요. 성장주 섹터인데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지난주에는 인터배터리 2021이 또 개최가 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그리고 관련된 이슈들도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좀 관심을 또 갖는 게 이제 컨텐츠 업종이고요. 컨텐츠 업종은 지금 뭐 이제 실적 면에서도 괜찮지만 앞으로 이제 백신 효과에 따른 그 수혜
새 업종으로도 뽑히면서 뭐 하이브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엔터 그리고 콘텐츠 전반적인 업종 전체적으로 성장주 중심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시장도 그에 맞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동안 이제 6월 한동안도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일단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뭐 표를 통해 보셨다시피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무려 5개나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바이오주 있고요. 여기에 이제 네이버 그리고 엔터주 내에서는 하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먼저 한 종목을 골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엔터주 내에서 하이브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뭐 엔터주의 대장주는 SM이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6월 들어서 하이브를 많이 샀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기관의 최근 6월 들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난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관들은 지금 거의 한 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는 분위기고요. 일단 하이브가 좀 전반적으로 좀 최근 이제 주가가 좀 고점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이브의 앞으로의 뭐 사실 성장 가능성을 그 누구도 사실 의심을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위버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글로벌 이제 엔터사라고 불리기엔 너무 이제 덩치가 커져 있죠. 글로벌 이제 플랫폼사로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행보가 워낙에 좋았고 사실 작년에 상장을 통해서 이제 고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이제 단숨에 이제 뛰어넘은 게 연초부터 시작된 네이버와의 협업이라든지 위버스와 브이라이브의 이제 통합 부분 그리고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도약을 하면서 사실 BTS가 워낙에 좀 이제 BTS를 통한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을 좀 빼고서라도 지금 오늘도 SM이 이제 워낙에 잘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작년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온라인 부분에서 실적이 견고한 상태에서 이제 한 하반기 백신 효과로 인해서 3분기, 빠르면 3분기에서 4분기 정도부터는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만약에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됐을 때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모든 엔터사를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수요들, 오프라인 공연에서의 BTS 투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BTS 외에도 지금 이제 후발 그 아티스트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적 성장 그리고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화 되어 있는 그 위버스의 성장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고속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위버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매출액이 7,900억 원이었는데요. 아마 2021년에는 1조 2천까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의 매출이 이제 온라인 매출액 부분은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비용이 아무래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업이익 면에서는 이제 작년과 비슷한 추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덩치가 좀 커진다라는 부분에서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위버스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시작이다. 표현을 해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위버스까지 사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잘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진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SM의 NCT도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부가 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들 사실 우리가 하이브 그러면 BTS에 제 관심을 갖는 게 그 기업의 제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히 저도 이제 갖고 좋은 정보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하고 위버스에서 이제 온라인
온라인 티켓이라고 하죠. 온라인 티켓에 대한 매출액도 사실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엔터주 투자하려면 그 네. 소속 아티스트 다 알아야 네. 되고 그리고 컴백 일정 다 알아야 되고 뭐 하는지 이런 거를 줄줄이 깨고 네.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하이브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염정 팀장님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하이브는 사실 5개를 주고 싶은데 최근 성장,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 좀 고점이다라는 부분에서 별 하나 빼서 별 4개 해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는 별 하나를 빼고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6월 들어서 같이 산 종목은 어떤 것들인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이브를 골라봤고요. 이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무려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기아, 현대차, SKC, 에코프로비엠, LNF가 있는데 이 중에서 LNF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LNF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잖아요. 네.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최근 6월 들어서 사실 이제 5월부터 해서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LNF 6월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7월에 세계 최초로 NCMA 양극재 양산을 조립을 했는데요. 이 NCMA 양극재는 이제 전체 비중에서 니켈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그 양극재가 니켈 함량을 대폭 증가를 시키고 강화하면서 이 부분은 배터리 출력이라든지 배터리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LNF의 이제 수주가 점점 이어지고 있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실적의 성장세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이면서 리포트들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 고객사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1조 4천억 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올해 4월에 SK 이노베이션 1조 2천억 원의 조단위 수주를 이어가면서 수주 잔고 그리고 실적 면에서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미국으로의 해외 시장을 공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이제 한 곳의 전기차 업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2차 전지용 양극재 핵심 원료를 공급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 고객사인 국내 고객사에 좀 집중이 돼 있었던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워낙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납품을 공급을 하는 이런 기업들은 레퍼런스가 좋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레퍼런스를 반영해서 앞으로도 그 해외 시장에 대한 확대를 좀 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좀 맞추면 될 것 같고요. LNF는 사실 다음 달에 4,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부분이 네. 있는데요. 사실 유상증자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일시적으로는 좀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유상증자의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유상증자 네. 지금 뭐 LNF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대부분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상증자라든지 그리고 생산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 생산 공급량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양극재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증설과 투자를 위한 그렇죠. 자금 조달의 네. 성격이 강하다는 한마디로 이제 거죠. 긍정적인 네. 이유로 자금 조달,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도 이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이제 간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사실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 이슈가 있을 때 작년에도 한번 유상증자가 있었고 올해도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은 좀 부정적이었다라고 했다면 주가가 좀 빠졌겠죠. 근데 일시적으로 좀 살짝 조정은 받았지만 그래도 LNF 지금 성장세 그리고 주가 상승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는 거의 탑픽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상증자 이슈까지 풀어주셨습니다. 네.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희석 영향보다는 이익 추정치 상향폭이 더 크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배터리
배터리셀 업체들보다는 2차 전지 소재 네. 업체들이 시장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LNF인데요.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몇 점 주시겠어요? 네, LNF도 별 4개 주겠습니다. 하나를 빼신 이유를 물어보면. 네, 뭐 LNF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요. 네. 최근 단기적으로 조금 좀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좋은 기업은 알고 있지만 이 기업을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 매수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한동안 2차 전지 섹터가 좀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종목별로 조금은 조정 있는 구간에서 매수 한번 찬스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 업체들도 연초 그리고 뭐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잘 골라보면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LNF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6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산 종목을 오늘 총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10개 종목으로 좀 추려봤는데 팀장님, 네. 이 종목 가운데 좀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셨어요? 사실 여기서 뭐 네. 하이브라든지 제가 오늘 뭐 나온 LNF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현대차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부분을 가장 가장 빠르게 순환매가 올 수 있는 섹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중에서 탑픽을 꼽으라면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공략주가 될 만한 종목. 예,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조금 해봤는데요. 네. 예, 2차 전지 관련해서 LNF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단 3영업일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시작이 막 되면서요.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1분기 워낙에 좀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1분기 실적도 양호했고요. 2분기에도 전년 대비해서 약 50%의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EV 중심으로의 시장이 그 부분에서 매출액 부분에서 EV 중심의 외형 성장이 가장 큰 부분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전반적인 소재 업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오늘도 2차 전지 장비 업체까지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한 공격적으로 생산 설비 규모를 확대시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탑픽으로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계열사들 간의 그 시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양극재 이제 밸류 체인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양극재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배터리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에코프로 CNG가 있고요. 그리고 수산화 리튬 제조할 수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리고 전고체를 담당하는 에코프로 GEM 같은 이런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가장 최적화된 계열사들의 전 선순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수익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6월 들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요. 주가 추이로 일단은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5월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에 좀 긴 구간 2월 이후부터 지금 5월 달까지 사실 4월 달까지였죠. 좀 긴 구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에 대한 이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주가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 중에서 2차 전지주가 오랫동안 쉬었는데 그 오랫동안 쉰 부분이 사실 좀 깊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전고점인 20만 5천 원까지 아직 터치를 못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 부분은 실적과 앞으로 성장세 좀 안정적인 기업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하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또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양극재 사업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염정 팀장님은 10개 종목 가운데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네. 투자 매력도 당연히 뭐 별점 5개일까요? 예, 오늘 모든 종목이 다 좋기 때문에
다 별점을 잘 주고 싶은데요. 네. 네, 오늘 추천주를 가지고 온 에코프로비엠 별 5개 주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반등이 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트 흐름 조금 더 보면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은 오늘도 조금 상승 추세, 오늘 사실 좀 조정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조금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격 면에서 봤을 때요. 일단 매수는 지금 18만 원대로 진입을 못한다고 한다면 19만 원 밑으로 좀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가가 19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9만 원 언저리면 좀 괜찮은 매수 가격이 될까요? 일단은 더 내려올 때 기다렸다가는 또 못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매수를 하시고 혹시라도 중간적에 조정이 있다고 하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반등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전망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 오늘 19만 원 미만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원, 손절 가격 16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궁금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기에 괜찮은 종목도 오늘 소개를 해주셨지만 배터리 셀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장비 업체들 다 포함을 해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긴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섹터일까요? 네. 일단은 이제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부분이 삼성 SDI가 사실 저는 이제 3사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을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삼성 SDI가 이제 미국 시장으로 또 진출할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삼성 SDI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 그리고 지금 또 새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기회 있으면 좀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재가 먼저 가고 이제 장비 업체들도 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930 투자전략실 외국인과 기관 6월 들어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총 3개의 종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엔터존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염정 팀장은 투자 매력도 별점 4개로 주셨고요. 양극재 소재 업체인 LNF 투자 매력도 별점 4개로 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이 10개 종목 가운데 탑픽으로 직접 꼽아주신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역시나 양극재 관련된 소재 업체인데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에코프로 BM 24만 원이었고요. 손절 가격도 여러분들 16만 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930 투자전략실로 증권광장 1부 첫 순서를 시작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